정책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철학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저희가 찾아가서 지난 총선 때 서약했던 내용을 이행하고 그 다음 서약서를 좀 보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공천을 안 하기를 바랬는데 초선 의원들에도 다주택자가 꽤 많이 있었고 다선 의원 중에도 다주택자들을 그대로 또 공천을 했습니다. 특히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정부가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정한 그런 곳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았고 저희 분석 결과 초선들은 선관위 신고 재산이 주소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값이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그 아파트 평균적으로 50%, 49%가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여당 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0% 가까이 오르고 자기들 아파트 값도 49% 오를 동안 집값을 잡을 만한 대책을 한 가지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청와대도 그랬고 정부 여당도 그랬고 계속 3년 동안 내놓은 대책은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 임대업자 신고만 하면 온갖 세제 혜택과 대출 혜택을 줘가지고 투기꾼을 양성했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현미 장관 대통령께서도 2017년 당선 직후 취임 직후 2017년 6월 8월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 내년 4월까지 팔아라. 2018년 4월까지 팔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고 제도나 정책은 집을 사재기하는 투기 세력에게 세제 특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주고 대출은 다른 개인들보다 2배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투기를 부추기고 조장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움츠려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집을 못 사고 대출을 안 해줘서 집을 못 사는 사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한 온갖 특혜로 집을 사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폭등을 했고 서울 아파트가 50%가 올랐는지 그걸 저희는 작년 12월에 알았고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든 청와대 참모 그 다음에 국토부나 기재부 1급 이상 공무원 또 여당 야당 국회의원 이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다 얼마나 올랐고 자기 집값 올리는 그런 정책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와대 가서 청와대에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6개월 안에 집을 판다고 해놓고 판 사람이 거의 없었고 누가 팔았는지도 공개를 못했고 그래서 한 달간 말미를 줘가지고 시간 또 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3년처럼 그 사람들은 집을 팔든 안 팔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 주택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여당이 부랴부랴 여러 가지 정책을 만지작거립니다. 특히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종부세 강화가 특히 1주택자나 개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반대합니다. 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개인들에 대한 세율이나 과세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은 최고 세율이 지금 3%인데 4%를 올리겠다는 거지만 법인은 0.7%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0.7%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게 15년 동안 0.7%밖에 내지 않아서 법인은 개인에 비하면 80조 원의 세제 특혜를 받았습니다.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80조 원어치 덜 냈습니다. 그 80조 덜 낸 1년에 한 6, 7조 정도의 세금을 덜 낸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개인과 같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인의 세율이 낮은 걸 알고 연예인이나 또는 개인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막아야 된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임대업자에게 제공된 한 푼도 안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부터 다시 받아내고 앞으로 절대 개인보다 오히려 더 세부담을 해야 할 사람들을 한 푼도 세금을 안 한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것부터 밝혀야 됩니다. 아울러서 종부세 세수를 늘리고 세금을 더 걷는 건 간단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1조에 거래된 빌딩에 1조 원에 거래된 빌딩의 세금이 얼마인지. 자, 빌딩은 시세의 40%,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한 60%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시세의 38%, 16%, 세액으로 기준하면 45%, 21% 이렇게 엄청나게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거둔 돈이 150조입니다. 이 재벌,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 빌딩을 보유한 사람,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집을 수백 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15년간 세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불평등하게 거둔 세금만 걷어도 세수는 지금 거치는 세수의 2배 내지 3배 세금이 거칩니다. 한쪽은 세금을 거의 안 걷거나 아주 낮게 책정해서 적게 거두면서 마치 이 정부와 여당은 개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듯이 거기다가만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하는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집값도 못 잡고 부동산 값도 못 잡고 세수도 안 늘고 논란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자, 이 정부는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뭐 그린벨트를 풀네, 뭐 하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주택이
490만 채가 늘었습니다. 새로 멸실된 주택을 빼고도 490만 호라는 건 1년에 거의 50만 채씩이 계속 공급됐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30만 채입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3기 신도시 30만 채보다도 많은 물량이 전국에서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그 490만 채 중에 250만 채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샀습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재기를 한다면 공급을 늘려서 누가 좋습니까? 자,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공기업이 일감이 생겨서 좋습니다. 건설업자가 싼 땅을 확보해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좋습니다. 국민들은 최초 분양자 몇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재기해가지고 사재기한 투기꾼 임대업자 이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려면 싼 집을 논밭에다 200~300만 원짜리 경기도에 있는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면 원가가 한 800만 원인데 이 10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를 900만 원, 8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폭리를 취하면서 공기업이 주택업자를 끌어들여서 공동사업을 벌이면서 분양가가 2천만 원대에 육박합니다. 미래신도시 작년 말에 분양된 아파트는 서울시가 SH공사가 확보한 땅을 건설업자한테 팔아서 건설업자는 500만 원에 산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줘가지고 1,000만 원이 원가인데 2천만 원에 분양해서 평당 1,000만 원씩 40평짜리면 4억씩 1,000채를 해서 4천억을 벌어갔습니다. 건설업자와 공기업 배를 불리면서 개인이 몇억 시세차익이 생기면 로또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 더더군다나 그 원인이 뭐냐?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국토위원장인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여당인 한나라당 김성택 안사가 야합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령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2019년 도입을 하기로 시행을 했는데 지구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정을 하니까 강남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총리 이낙연 씨가 총선 뒤로 미루자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뒤로 미뤄라 그래가지고 총선 뒤로 미뤄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다. 총선이 끝나니까 코로나 뒤로 미뤄서 지금 시행이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급자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기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SH나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로 분양해야 될 아파트를 2천만 원씩 분양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공기업이 취해서 저희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해서 너희들이 법이 정한 이윤보다 더 폭리를 얼마나 취했는지를 밝히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LH 국토부가 버팁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안 하는 나라. 그래서 건설업자와 공기업만 배불리는 나라. 그런 구조 속에서는 집값이 뜁니다. 공급이 싼 값에 질 좋은 아파트가 꾸준히 많은 양이 공급될 때 허한 아파트 값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질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늘어나면 집을 사면 손해를 보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2009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간 150만 채, 200만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용인에 1,800만 원짜리 30평짜리라면 5억 5천에 산 아파트가 2010년 이명박 때는 2억 8천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강남에도 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아파트를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에 2011년 재개발 아파트가 1,700만 원의 분양가를 정해서 30평짜리가 5억에 나왔는데 강남에서 30평짜리가 3억에 나오니까 왕십리의 5억짜리 아파트는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가구 분양됐습니다. 1,000가구 중에.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니까 건설업자들이 정부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고 해서 정부가 분양가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언론이 그런 걸 알리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이 맨 끝에가 89년 이게 89년에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라는 아파트가 2000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99년에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80%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안 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14억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니까 그래프에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집값이 계속 하락하거나 주춤거리거나 이 박근혜 정부 초기로 왔을 때는 아예 떨어집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아파트에서 폭리를 건설업자가 취할 수 없고 공기업이 바가지를 시민들에게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이나 송파구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가 공개된 아파트가 나오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3억짜리가 3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은 안정되고 아파트값이 안정되던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냐?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야당과 야합을 해서 대통령이 그걸 지시한 것도 아닐 겁니다. 여야가 야합을 해서 그 야당 국토위원장은 이 법 개정을 하고 석 달 있다 분양업자 뇌물 준 거기에 걸려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국회의원도 마무리 못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시행을 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했더라면 또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 원가 공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집값이 안정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대책을 검토하는 걸 보십시오.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된다는 거. 재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의 25%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그러니까 연예인들까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빌딩을 사고. 자, 공기업,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 변경권, 신도시 독점 개발권을 줬더니 강제로 200만원, 300만원짜리 땅을 뺏어다가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짓고 2천만원씩 팔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자기들만 폭리를 취합니다. 그게 너무 많은 이익이
부담스러웠던지 재벌과 건설업자를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사업하거나 토지의 상당량을 재벌과 건설업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 건설업자, 주택 분양업자, 투기꾼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불안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폭등하면 누가 집을 사서 돈을 자꾸 벌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했던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인지 알고도 못하는 건지 제가 앞으로 이걸 계속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상으로 대통령과 여당, 공무원들, 건설업자 그만 비호하고 건설업자와 유착을 단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투기꾼 국회의원과 투기꾼 고위공무원, 다주택을 가진 여태까지 정치를 재벌과 건설업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책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철학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국민과 후손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좋은 정책이 반영돼서 집값이 안정되게 하려면 썩은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 무능한 청와대 참모 이런 사람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응? 딱 20분 정도 됐어요. 응? 딱 20분 정도 됐어요. 20분? 적당해?